자, 여러분들 2024년도 7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매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거의 2주 됐죠. 2주 정도 됐는데 현물 ETF가 등장 이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물량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그 부분 2주 정도 지나니까 가닥이 잡혀가지고 오늘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형만 믿고 가 하면서 이더리움을 많이 선동을 했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면 이더리움이 떡상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등장하고 나서 이더리움은 26% 정도 빠졌고요. 바닥까지 치자면 한 30% 가량 떨어졌습니다. 2주 동안 시원하게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현물 ETF 되면 떡상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뭐 비트코인 따라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니 이더리움 현물 ETF 빨 상승은 별로 없었고, 이 현물 ETF 되면 떡상할 줄 알았는데 떡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비트코인 무비만 따라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더리움, 과연 우리 기관 투자자 형들은 얼마나 샀는지 제가 데이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맨 처음에 풀어드릴 썰은 이겁니다. 홍콩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홍콩에서 먼저 시작됐죠? 예, 결과입니다. 안 씀. 진심 아무도 안 씀. 이거 보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중국 코인 이거 현물 ETF 나오면 개떡상한다. 이거 뭐 네오든 네오가스든 뭐 비체인 온톨로지 가스 엘프 코인들 믿고 맡겨라. 홍콩에서 이제 뭐 이더리움 막 현물 ETF 됐으니 알트코인 ETF도 나올 거다. 나오면 떡상할 거다 했는데 기대 심리는 예전에도 좋았었죠. 기대 심리는 다 괜찮았는데 기대만 있었죠. 결과는 역시나 이더리움도 안 사는데 나중에 이거 등장한다고 치더라도 매수세가 있겠습니까? 홍콩에서 중국발 코인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쓰레기일 확률이 높다. 이더리움도 이렇게 안 사는데 네오를 사겠어? 온토로지 사겠어?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코인 나중에 현물 ETF 등장해도 기대 심리 때 다 갖다 팔아야 됩니다. 나중에 뭐 네오 코인, 뭐 온토로지 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 라는 찌라시가 나올 때 빨리 사가지고 현물 ETF 등장하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결과가 여기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나와도 아무도 안 산다라는 거. 역시 소문 때 갖다 파는 게 최고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물 ETF 중국 거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번 미국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짜잔. 모르겠죠? 이렇게 보니까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뭐지? 네, 여기 파란색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 나온 거고요. 여기는 매수 물량입니다. 블랙록부터 시작돼가지고 매수 물량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차트를 보기 힘들어서 제가 표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반젝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기관 투자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표 원본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그레이스케일에서 뒤지게 팔았고 블랙록이 열심히 샀지만 토탈 마이너스다. 토탈 마이너스. 이더리움 토탈 마이너스. 이더리움 현물 ETF 등장하면 다른 기관 투자자분들 미친듯이 사실 줄 알았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된 물량보다 매수를 좀 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은 순 유출이다. 별로 안 사.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현물 ETF에 대한 설명 말씀해 드렸었죠.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잘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하는 거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현물 ETF라는 건 자산 운용사에서 상품으로 출시하는 거다. 상품으로 출시하는 거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호가창이 점점 비워지게 되고, 호가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받은 돈으로 상품에 대한 기초 자산인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을 덜 산 게 아니라 블랙록의 이름을 걸고 현물 ETF라는 상품을 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블랙록도 안 사는 겁니다. 이게 좀 자기 상품을 많이 팔아야, 현물 ETF를 자기들이 출시해 놨는데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사줘야 자기도 이더리움을 사는데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아이슈 이더리움 사면 못 사지 하면서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역시나 이더리움 현물 ETF 관심 없었다. 옛날부터 현물 현물 ETF만 있었던 시절에도 관심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 대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선물 ETF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더리움 선물 ETF는 현물 ETF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따여가지고 이더리움 선물 ETF는 거래량이 그냥 죽었고요. 전부 다 현물로 다 넘어왔고 현물 ETF 거래량은 점점점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지는 않아서 순유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돈 볼카츠라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연돈 볼카츠라니. 백종원 선생님 믿고 들어갔는데 안 사는 느낌이라고? 하여튼 이더리움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 심리 대비 아무것도 없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슬픈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더리움 언제 살아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단타로 이더리움 사나요? 아니죠. 중장투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제가 중장투 개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 말까지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주황색이 이더리움이고요. 색깔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불장 전에는 비트보다 쓰레기입니다. 예. 쓰레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일봉상 가져와 드릴게요. 2019년도부터 여기 19년도부터 20년도 말까지. 이때 17년도 고점 넘기 전 재미없을 때 장 재미없을 때는 뭐다? 비트보다 쓰레기는 이더리움이다. 별 재미없고요. 그리고 최근입니다. 2020년도 중반부터 2022년도 중반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수익보다 이더리움 수익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도 불장 전까지는 이더리움이 좀 쓰레기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과거부터 불장 전에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최대한 추정을 하고요. 추정하는데 조금 덜 따라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예전부터 증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더리움으로 장투를 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불장 때. 2020년도 중반부터 2022년도 중반입니다. 이때 21년도 불장이 오죠. 갑자기 이 주황색 차트가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주황색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때 미친 듯이 이더리움이 치고 올리고요. 이때도 미친 듯이 이더리움이 치고 올리죠. 왜 치고 올렸을까요? 불장 고점 근처입니다. 불장 때 장이 미친 듯이 좋아지면 그때 이더리움이 빛을 발하더라. 그래서 중장투를 해서 비트코인 불장까지 이제 끌고 오고 억지로 이제 영차영차 끌고 오면 불장 이제 중후반 불장 거의 끄트머리쯤에 이더리움이 미친 듯이 펌핑을 한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불장이 와야 이더리움이 선택을 받는다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도 전전 불장이죠. 전전 불장에도 불장 전에는 좀 비실비실하다가 불장 때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이더리움 중장투하는 이유도 비트코인 불장 때까지 버티셔야 그 큰 수익률이 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비실거리는 게 원래부터 그랬다. 지금도 뭐 이더리움 왜 이렇게 수익률을 잘 안 줘요? 이더리움 왜 이렇게 떨어져요? 왜 이더리움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전에도 비트 불장 전에 비트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혹은 아무리 잘해도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비슷해지는 건 예전부터 그랬다. 지금 차트죠 이게? 지금 차트인데 비트 수익보다 이더리움 수익이 좀 적죠. 그만큼 불량 전에는 이더리움이 약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언제 오르냐? 불량 돼야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량까지 와줘야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대신에 많이 올라가는 건 뭐냐? 지금 솔라나죠. 솔라나가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는 이더리움이 좀 펌핑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 그런 온체인적인 부분들이 솔라나에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좀 대체제로서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건 이더, 이제 주황색인 건 솔라나입니다. 언제부터냐? 2022년도 말부터 그냥 2023년도부터 보십시오.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솔라나가 개떡상했다. 솔라나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솔라나는 10배 올라갔고요. 이더리움은 2배 올라갔습니다. 5배의 격차가 있어요. 솔라나 네트워크는
완전 메이저하진 않았었는데 점점 메이저하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0등 안에 메이저 알트로 들어오게 됐었죠. 그래서 성장률이 좀 많이 좋았기 때문에 떡상을 좀 많이 했고, 이더리움은 이미 잘 큰 네트워크라서 그런지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크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좀 잘 먹히긴 해요. 지금까지는 솔라나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솔라나는 뒤지게 갔는데 이더리움은 많이 못 갔네요 라고 하길래 그냥 확인 한번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솔라나가 많이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솔라나 잘 가긴 합니다. 지금은 솔라나 승리.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우리의 이더리움은 불장까지 와줘야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솔라나한테도 밀리고 있더라. 솔라나 짱짱맨 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정고점 같은 거는 충분히 가죠. 이더리움 정고점도 비트 불장 오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이더리움은 보여줬잖아요. 이더리움은 과거에 증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17년도 불장이죠. 17년도 불장이고 여기가 21년도 불장이죠. 17년도 불장 대비해서 21년도 불장 가격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21년도 가격이랑 똑같이 갔어요. 이더리움은 다 했습니다. 다 잘 올라왔어요. 문제 없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 불장 오면 정고점 넘기나요? 무조건 올리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렸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군으로 리플을 항상 선택하거든요. 리플로 비교해 드릴게요. 리플은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리플 들고 있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17년도 불장입니다. 이게 21년도 불장이고요. 못 갔죠? 예. 예, 개판이죠. 자, 여기가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입니다. 비트 1억 찍었을 때예요. 예, 밑에 있죠. 예, 얘보다 낫잖아. 한잔해.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약세일 수 있지만 리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다. 이더리움 화이팅. 이더리움은 항상 비트 무빙 그래도 잘 따라가줘가지고 무빙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 보유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더리움은 걔도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조금 낮을 수 있거나 거의 비슷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추정해서 잘 따라주고 있고,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중장투 코인으로 적합합니다. 지금 단기간 약세이긴 하지만 뭐 이더리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레이어 2 코인부터 시작돼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의 미래는 창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다. 중장투하게 단기간 그냥 비트 무빙 따라서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들 잘 이겨내시고 수익까지 불장대까지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해 드렸어요. 이더리움은 문제없다. 그래도 현물 ETF 등장하고 난 이후에 좋은 결과를 못 보여줬지만 그래도 중장투하기에는 여전히 무난한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